풀이를 보다 보니까 비어 있거나 별표되어 있고 혹은 질문을 한 친구들이 많아서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선우는 학교 사물함의 비밀번호를 세 자릿수로 정하고 수첩에 다음과 같이 적어두었다. 선우가 정한 비밀번호를 구하시오. 10의 자리 숫자는 10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 8과 같다. 가운데 숫자는 8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세 자리 숫자니까 마음속에 네모를 그리고서 시작을 하는데요. 네모를 하려고 보니까 1의 자리 숫자가 어떻고 100의 자리 숫자가 어떻고 이렇게 해서 똑같이 네모를 쓰기에는 조금 불편합니다. 우리가 미지수를 이용해서 쓰면은 조금 더 명확해질 테니까 x하고 y를 사용해서 자리를 나타내 보자. x 100의 자리 숫자라고 합시다. y는 1의 자리 숫자라고 하자. 자리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x가 예를 들어서 5다. x가 5인 경우랑 y가 5인 경우랑 똑같이 5이지만 x자리에 5가 있다는 것은 100의 자리에 5라는 것은 그건 500을 의미하는 거고 y자리에 5라는 건 그냥 5인 거죠. 네, 문제를 봤더니 10의 자리 숫자는 10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 8과 같다. 여기에서 첫 번째 x 더하기 y는 x 더하기 y는 8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10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396만큼 크다. 이게 어떤 게 어떻다라는 건지 잘 안 보이면 중요한 것만 다시 한번 보세요. 어쨌든 자리를 바꿨다는 건데 10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의 숫자를 바꾼 수는 중요한 거는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어떠어떠한 만큼 크다. 다시 키워드만 보면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크다. 바꾼 수가 더 크다란 뜻이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처음에는 x에다가 8, y 이렇게 써져 있었던 거고 두 번째 거는 x, y 자리를 바꿨으니까 y, 8, x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x8y라는 것은 x에다가는 100을 곱하고 y 8에다가는 10의 자리니까 10, 그 다음 y 그리고 y 곱하기 100 더하기 8 곱하기 10 거기에다가 x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 우리 x 곱하기 100이라고 안 하죠. 요건 100x 그 다음 80 더하기 y 얘는 100y 더하기 80 더하기 x 그런데 바꾼 수는 두 번째 거 요게 바꾼 수죠.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크다. 그러면 처음 수 100x 80 더하기 y랑 바꾼 수 100y 더하기 80 더하기 x 처음 수랑 바꾼 수랑 비교를 해봤더니 오른쪽 우변이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바꾼 수가 더 크다. 그러면 나는 작은 쪽에다 이걸 가운데 등호를 쓰고 싶은 겁니다. 작은 쪽에다가는 더해주면 같아지는 거고 여기다 더해주고 싶고 아니면 큰 쪽에서는 빼줘야지 가운데 등호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바꿔보자. 나는 가운데 등호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작은 쪽에다가 더하기 396 해주면 같아지겠다 라고 했어요. 정리할 수 있는 건 정리합시다. 80, 80 양쪽에 똑같이 있으니까 이거는 지울 수 있고 좌변에 100x가 있습니다. 우변에도 x가 있으니까 정리하면 좌변은 99x 그 다음
y도 좌변에 y, 우변에 100y 있으니까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99y가 되겠네요. 더하기 396은 0 이렇게 됐습니다. 숫자를 한번 잘 보세요. 99, 396. 요 약분을 해보면 전체 다 나눈다는 뜻이죠. 9로 나누면 요거 11, 여기는 94, 36, 94, 36. 다시 또 보이지요? 등식의 양변에다가 다시 11로 나누자. 그럼 이건 1만 되고 여기는 4가 되니까 이 식을 오른쪽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 아까 맨 처음에 가지고 있던 x 플러스 y는 8이니까 이 모양을 처음 거랑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y 요거는 마이너스 4. 그다음에 x 플러스 y는 8. 이거 연립 방정식으로 풀이해 봅시다. 더하면 y 소거할 수 있고 이 x는 4가 나왔네요. 그럼 x는 2가 나오고 그러면 둘이 더해서 8이라고 했으니까 y는 6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문제에서 원한 것은 뭐냐면 선우가 정한 비밀번호를 구하시오. xy가 아니라 처음 정했던 그 숫자를 적어봐라 라고 했으니까 답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86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실제로 이걸 1의 자리랑 100의 자리를 바꿔보면 682가 되니까 그러면 682에서 286을 빼보면 정말 396이 나올까? 실제로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뺐더니 요거는 396이 되더라. 그래서 내가 정한 286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1차 함수의 문제입니다. 117쪽 7번입니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기 위한 a의 값을 구하시오. 이 말을 알아야 되겠네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세 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같은 직선 위에 있다. 그렇다면 어떤 두 개를 가지고 이 두 개를 가지고 기울기를 찾아보나 이거 두 개를 가지고 기울기를 보나 다 어떻다는 걸까요? 기울기가 다 같게 나온다는 거죠. 어떤 걸 가지고 그리든 기울기가 다 똑같이 나오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길 잘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3, 2랑 1, 마이너스 6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점 두 개를 알고 있으니까 두 점을 지나는 그런 1차 함수의 식을 나는 1차 함수를 직선을 그릴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나머지 하나도 여기 그 직선을 지나고 있더라 라고 하니까 1차 함수 식을 만들었을 때 맨 마지막에 a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대입을 해도 식이 성립하더라 라고 문제를 풀어도 괜찮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대로 두 점을 가지고 식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기울기 먼저 찾아봐야겠네요. 그러면 똑같이 x하고 봅시다.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변한다라고 생각해보면 1 마이너스 3 그럼 순서를 1을 먼저 썼으니까 그것의 y 마이너스 6 먼저 써야겠지요. 마이너스 6에서 똑같이 빼자. 그러면 분모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니까 4분의 마이너스 8 정리하면 마이너스 2네요. 이게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y절편 모르니까 b라고 썼습니다. y절편 찾아야겠다. 구체적인 숫자를 넣어서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넣어도 되겠죠? x값 1로 넣어봅시다. 1, 마이너스 6 그럼 차례대로 넣습니다.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 곱하기 x값 1 더하기 b
정리해보면 요거는 마이너스 2니까 좌변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2가 되죠. 마이너스 6 플러스 2는 b. 그래서 b는 마이너스 4가 됐습니다. 그럼 원래 식은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렇게 볼 수 있고, 문제에서 마이너스 a와 a 마이너스 2가 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x하고 y에다 각각 대입을 했을 때 이 식이 성립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대입해보자. a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정리하면 a 마이너스 2는 2a 마이너스 4. 양변의 a를 정리합시다. 그러면 우변만 남겠죠. 결국 a를 이항하는 거니까 우변 a는 마이너스 4 좌변으로 이항하니까 플러스 4가 돼서 남는 것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것은 a는 2다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울기만 봅시다. 기울기를 내가 이 세 개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 다 똑같은 거니까 제일 처음에 구했던 마이너스 2 찾는 것처럼 똑같이 찾아보자. 내가 이미 주어져 있는 두 점을 가지고 1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이렇게 찾은 것이나 아니면 a를 가지고 이용해서 찾은 것이나 같겠죠. 나는 이제 요 두 개 가지고 뒤에 나와 있는 요 두 개 가지고 이용 기울기를 구해 보겠다. 똑같 1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해보자. 좌변 정리하니까 요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4분의 마이너스 8. 요것은 분모는 1 플러스 a분의 분자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겠네요.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좌변 정리하니까 좌변을 다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는 우변은 1 플러스 a랑 분자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됐습니다. 그러면 분자 분모 이렇게 됐다라고 하니까 지금 요거 분모 1이 나와서 계산이 좀 간단해지지만 여기서 하나 더 같이 볼까요? a분의 여기 나와 있는 a랑 다릅니다. a분의 b는 일반적으로 c분의 d다 라고 하면 분모에 있는 a, c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변에다가 a, c를 곱한다 라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약분하고 나면 남는 것은 이렇게 돼서 좌변은 c하고 b를 곱하니까 bc는 우변은 ad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주어졌던 식에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곱하면 서로 같은 식이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지금은 분모가 1이니까 좀 간단하죠. 마이너스 2와 분모를 곱하면 서로 같이 곱하면 결과만 나오니까 정리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는 1이랑 곱하니까 똑같죠. 마이너스 2만 곱해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 곱하기 1 플러스 a 정리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 정리하자. 요거를 마이너스 2를 좌변으로 이항하니까 a만 남습니다. a는 마이너스 4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4로 바뀌니까 아까랑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했던 방법으로 해도 괜찮고 두 번째 했던 요 방법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둘 다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요. 117쪽 8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두 1차 함수의 그래프는 x축 위의 점 A에서 만난다. 둘 다 요점을 지난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이럴 때 삼각형 ABC의 넓이가 5일 때 두 수 AB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일단 구할 수 있는 거 먼저 봅시다. 여기에 AX 플러스 B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Y절편이 뭔지 모르지만 B란 뜻이네요. 여기는 B. 그리고 두 번째 5분의 1 X 플러스 1인 거니까 요 점의 Y 값은 1이 돼야겠네요.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가 주어졌는데 이 넓이 하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혹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어디를 밑변으로 하고 어디를 높이로 해야 될까? 근데 밑변과 높이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냐면 꼭 붙어 있지는 않아도 되지만 어쨌든 수직으로 뭔가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A, B를 밑변으로 놓는다라고 생각해보자. A, B를 밑변으로 놓는다면 그렇다면 여기에 수직인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높이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죠. 여기서부터 이 높이를 찾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곤란하겠다.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그럼 그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만약에 내가 AC를 밑변으로 놓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 높이는 어떤 게 될까? 여기에 수직인 거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걸 찾아봐야 되겠네요. 이런 걸 찾는 건 이것도 또 쉽지 않네요.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BC를 밑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를 BC를 밑변으로 하면 얘가 밑변인 거니까 요거 밑변에다가 그러면 높이에 해당하는 수직인 걸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이어지는 바로 수직은 아니지만 조금 더 내려오면 여기가 우리는 수직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 전체가 높이가 되는 걸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A라는 점에 X값만 알면 그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에서 X절편을 찾으면 A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높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A, B를 모르지만 요건 알고 있잖아요. 5분의 1 X 플러스 1 요건 알고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X절편을 찾아보자. 그러면 문제를 풀 수 있겠다. X절편이니까 식에다가 바로 하면 되니까 X절편이 가지는 특징이 있죠. 이 점이 가지는 특징. X값은 뭔지 모르겠으나 무엇은 0이다? Y는 0이다. 그러면 식에다가 Y값에다가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0은 시작합시다. 0은 5분의 1 X 플러스 1 X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5를 곱하자. 그러면 여전히 0은 X 플러스 5가 되네요. 그래서 X는 얼마다? X는 마이너스 5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5라는 걸 이제 찾았습니다. 지금은 X절편 구하는 절차대로 찾았는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 기울기가 5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X값으로 5만큼 증가할 때 Y값으로 1만큼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5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X값으로 얼만큼 늘어난지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Y값으로 늘어난 것이 여기 1이잖아요. 1이니까 여기 1인 거니까 그럼 여기는 5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를 바로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주어진 값으로 식을 한번 세워보자. 넓이가 5라고 했어요. 그러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요건데 b에서 1 빼면 되겠죠. b-1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가 마이너스 5가 아니라 높이니까 길이는 양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는 요거는 아까 5라고 할 수 있겠죠. 5 이것은 넓이가 얼마라고요? 5라고 했습니다. 양변 5로 나눠보자.
그러면 남는 것은 5하고 5는 서로 나눠지고 2분의 1 곱하기 b-1은 1이 돼야 되겠다. 그렇다면 b-1은 2가 돼야 되겠죠? b-1은 2. 그렇다면 b는 3이 됐네요. 그러면 처음에 주어진 식은 y는 ax 플러스 3. 이제 a만 찾으면 되겠다. 여기에서 아까 찾았던 점을 x절편이 마이너스 5라고 했으니까 그 점도 내가 찾은 이 식을 지나는 거니까 대입하면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5,0을 대입을 해서 xy에다가 대입해서 찾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지금 a만 남았으니까 a는 기울기잖아요. 그러면 문제에서 점 두 개를 보고 그 점 가지고 기울기를 찾는 거니까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값이 얼마큼 증가했나요? x는 5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y는 얼마큼 늘어난 거냐면 아까 b가 3이라고 했으니까 y절편 3이라고 했어요. 3만큼 증가를 했어요. x가 5만큼 증가할 때 y가 3만큼 증가했다는 것은 기울기 a가 얼마란 뜻이다? a가 5분의 3이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y는 5분의 3x 5분의 3x 플러스 3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5와 0을 대입해도 똑같이 5분의 3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원한 것은 a, b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아까 여기에서 b는 3 이렇게 멈추고 b는 3 그리고 a는 기울기니까 a는 5분의 3 바로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다. 133쪽 11번 문제입니다. 1차 함수 y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래프와 같을 때 1차 함수 무엇무엇의 그래프가 지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A, B의 보를 알아야 되는 문제구나.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기울기는 어떻다? 0보다 크다. A는 플러스란 뜻입니다. 그 다음 Y절편이 0보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수란 뜻이죠. 음수란 뜻인 거니까 마이너스 b 전체가 음수다. 마이너스 b 전체가 음수다. 그렇다면 b는 뭘까요? b는 플러스가 돼야 되겠네. a는 0보다 크고 b 또한 0보다 크다. 그런데 내가 그리고 싶은 그래프는 마이너스 a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a라면 요거는 0보다 작아야 되겠네요. 기울기는 음수이고 그리고 플러스 b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뭐냐면 기울기가 음수이고 y절편이 양수인 그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아까 여기 주어진 그 그래프 위에다가 한번 봅시다. y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x축보다는 위쪽이 그려지겠죠. 여기 어딘가에 b가 있겠다. 그런데 이 b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에서 그쵸? 그 중에서 기울기가 0보다 큰 거니까 기울기가 0보다 크니까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예요. 얼만큼 경사가 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모양이든 B를 지나면서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든지 항상 지나는 것은 1사분면,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은 반드시 지나겠다. 그러나 어디는 지날 수가 없다? 제4사분면은 지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그래프가 지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이라고 답을 쓰면 괜찮겠습니다.
133쪽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1차 함수의 그래프와 평행할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평행하다. 무엇이 같다?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면 기울기가 서로 같다. 기울기 여기는 3분의 2 x라고 했으니까 기울기는 얘는 3분의 2가 되고요. 얘는 아직 안 찾았지만 우리 찾을 수 있겠네요. 찾아보자. 어떤 것을 먼저 놓고 어떤 것을 나중 거로 해서 어디서 어디로 증가했는지 보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 같다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계산하기 편한 쪽으로 합시다. 분모가 마이너스인 게 싫으면 마이너스 3에서 3으로 증가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a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인 게 난 싫다. 그러면 1-a보다는 a-1이 좋겠지요. 선생님은 a-1로 하고 싶습니다. a-1. 그러면 그 순서대로 a 바로 밑에는 마이너스 3을 써야겠네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한 기울기와 주어져 있는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3분의 2였으니까 서로 어떻다? 3분의 2로 같다. 답은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마이너스 6분의 a-1은 이것이 3분의 2와 같다. 아까 앞에 문제 풀 때 이제 분수가 서로 같을 때 x로 곱하면 서로 같아진다고 했죠. 지금 같은 경우는 분모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8을 곱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x로 이렇게 곱해지는 결과만 남으니까 3이랑 3 곱하기 a-1은 6하고 마이너스 6하고 2하고 곱하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정리하자. 3a-3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 이항합니다. 3a는 마이너스 9. 그래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문제에서 지금처럼 그래프와 평행하다라는 말은 기울기가 같다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기울기를 각각 구해서 같다라고 식을 놓으면 되겠다. 이렇게 설명해주면 정말 간단한 문제인데 그 사실을 우리가 바로바로 알아채는 그것이 수학 문제를 푸는 거니까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풀면 그렇게 수학이 많이 힘들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수학 용어로 나온 것을 내가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조금만 더 해봅시다.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체 30문제다. 그리고 서술형으로 쓰는 문제 없고 1번에 2번 3, 4, 5 해서 5개 중에서 고르는 거 오지선다형이다. 모두 30문제 모두 5문제 중에서 고르는 문제이다. 그리고 비교적 앞부분은 쉬운 문제를 놨습니다. 쉬운 문제에서 뒤로 가면 갈수록 어려운 문제로 놨으니까 시간이 어떨까요? 앞에보단 뒤에 풀 때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앞부분 할 때 여유 있게 풀다가는 뒤에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를 받아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앞에서부터 뒤를 한번 쭉 훑어보세요. 아, 뒤에 이런 문제까지 있구나. 그럼 전체적으로 시간이 어떻게 들지 느낌이 오죠. 그럼 앞부분은 좀 서둘러서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가지고 시간 안배를 좀 잘 하세요. 처음 시험이니까 많이 긴장되고 그래서 시간이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시간 안배조차도 안 되면 갈수록 앞에서 여유 있게 풀다 보면 뒤에서는 좀 더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쉬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어려우니까 조금 더 앞에서는 좀 빨리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험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학 시험이 늘 그렇지만 열심히 준비한 친구한테는 이보다 더 친절하고 쉬운 문제는 없다. 그렇지만 공부를 안 한 친구한테는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굉장히 힘들어지겠다. 열심히 준비하세요.